저희 다시 돌아왔어요. 에피소드 19 특집으로 준비한 동물 영화 베스트 두 분의 게스트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한 분은 평론가이기도 한 저희 KBS가 자랑하는 송영국 기자님, 그리고 또 동물 관련 영화를 직접 제작하시고 또 꾸준히 만들어 오시고 또 책도 쓰셔서 전파하고 계신 황윤 감독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평론가답게 정말 이 영화는 한 번쯤 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봐야 한다. 이런 영화들 책과 함께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일부에 이어서 계속 진지해질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인데. 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른 점이 있다면 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 좋아하시죠? 키우고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언더독인데요. 네. 언더독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작품을 내놓은 제작진이 작년에 새로 내놓은 애니메이션이고요. 유기견이 주인공이고 주인이 이 주인공 뭉치를 버리는 데서 영화가 시작하죠. 전 말에서 온 뭉치라고 합니다. 너희 떠돌이들은 여기로 올라오면 안 돼. 우리도 산에서 살면 안 돼요? 거기도 우리 같은 개들이 살고 있다고요. 아, 개들이 그냥 개인 줄 알아? 개들은 산의 무법자요, 무법자. 뭉치가 다른 유기견들과 만나면서, 그런데 이 유기견들은 이제 철거를 앞둔 그 재개발 현장에서 이제 모여서 하는데 철거가 진행되고 또 개장수들이 공격을 해오고 이러면서 정말 사람이 없는 이상향으로 우리 떠나보자라는 모험 이야기이고 로드무비이기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맨날 가시는 곳이에요. 재개발이 구하러. 거기 동물들 많죠. 네, 그러니까 버려진 버려진 동물도 동물들이죠? 있고 네. 산 아래니까 떠돌다가 오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 산 아래 일부러 버리고 가는 분도 있고 좀 그래요. 언더독이라는 단어가 약자라는 의미 맞죠. 그래서 뭐 그 영화 속에 외국인 노동자 에피소드도 나오고요. 사회적 약자화들을 줄곧 제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개를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 이 악순환의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개로부터 바로 새끼를 낳자마자 떼어온 그 번식장 에피소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펫숍이나 이런 곳에서 귀여워 보이는 나이대를 위해서 새끼 낳자마자 어미개로부터 떼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한 2개월 동안 어미와 함께 사회화 과정 이런 거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갇혀 있다가 대부분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그 개를 구입해서 인간과의 사회화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 되는 다 물어뜯고 뭐 어질러 놓고 똥오줌 못 가리고 이런 상황을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주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버리고 그렇게 대량 생산되고 대량 분양되는 그 악순환의 과정을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고요. 그 영화는 그런 속에서도 한국적인 아주 아름다운 풍광들이 작화로 이제 나와서 그냥 보시기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작년 1월에 개봉했는데 그때 동물 그 보호단체 케어 안락사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그 시기가 우연히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유기동물 마리수가 2017년 정부 통계로 1년에 10만 마리 넘거든요.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인구 이렇게 되면서 유기동물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쉽게 반려견을 들이고 너무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영화가 좀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 또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 화면만 봐도 좀 또 그런 영화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할 거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볼 수 있다. 책은 그와 관련해서 감독님 작품 보고도 느꼈지만 이 책은 정말 기자의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인데요. 되게 훌륭하신데 자꾸 좌절하시네. 취재를 너무 꼼꼼하게 면밀하게 한 개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르포입니다. 소설가신데 개 번식장, 사육장, 개동장, 보호소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개들이 버려지고 먹히고 뭐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강제 임신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 위탁보호소 같은 경우에 그냥 보호소가 이제 관청에 의해서 위탁되는 거니까 법을 잘 지키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 보호소장하고 시골의 보신탕집 사장하고 친구예요. 오늘 유기견 좋은 거 들어왔어. 넘기고 보신탕집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동물권 보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먼저다. 뭐 사람 일단 먹고 사는 게 더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감독님 작품 제목부터가 딜레마지만 딜레마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자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짧게.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을 동물 애호가라고 부르면서 이 문제를 호불호의 영역으로 끌어내린다. 동물과 관련된 사안을 감상주의로 치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취향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종의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취향이더라도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취향과 아무 상관이 없다. 피터 싱어가 비유했듯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을 유색인종 애호가라고 부르지 않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을 여성 애호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면 동물의 고통에 반대하는 사람을 동물 애호가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취향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좋아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문제지만 동물은 고통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취향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바닷가지를 삶을 때 산채로 이제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이렇게 법제화를 스위스가 해서 직접 보도하셨잖아요. 그때 그거 보고 너무 반가웠는데 아니 잡아먹을 거면서 무슨 그 착한 척하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인간이 과학에 의해서 각각류는 이제 온몸에 신경세포가 퍼져 있어서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간다는 것을 과학에 의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된 이상 그러면 그것이 법제화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그냥 방치해두는 사회가 아니야 라고 법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그 법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사회적 강자지만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나 이제 사장님보다는 약자잖아요. 이성애자인 여성은 성소수자보다는 강자지만 뭐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약자이기도 하고 강자이기도 한 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동물을 포함해서 약자가 덜 고통받는 사회라면 우리가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책을 보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 많이 설득력 있게 얘기하시는 딜레마가 왜냐하면 저도 계속 느껴지니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네. 받았거든요. 아까 기자님도 물어보셨는데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하시게 됐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바로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좋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영화를 물론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죠.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사실 뭐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신념이나 그런 것들을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서 오래 달리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근원에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열심히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에 대한 영화를 꾸준히 만드는 어떤 다큐 감독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제부터 장애인을 좋아했냐라고 우리 묻지 않잖아요. 노동자에 대한 영화를 꾸준히 만든 감독이 있을 때 언제부터 노동자를 그렇게 좋아했냐라고 묻지 않는데 동물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저에게는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동물을 어떤 취향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사회적 약자로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고 어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뒤에 써 있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동물이 대접받는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꼭 읽어봐야겠어요. 네. 제가 책을 굉장히 느리게 읽는 편인데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책 읽으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정말 빨리 읽히기도 하고요. 글을 잘 쓰셔서 기자가 또 칭찬한 이 책에는 또 활동하시는 분들, 현장 계신 분들 또 인터뷰가 있어서 그분들은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 건지 또 어떤
그 힘든 일인지 여기 나온 한 분은 그분도 이제 아이 나이도 먹고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개나 키워서 팔아서 그냥 노후를 보내보자. 그리고 시작했다가 그 현장을 보시고 네. 뭐 정말 유명한 활동가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시골 사는데 면 단위 이렇게 농촌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 몇 달에 한 번씩,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개 삽니다. 개나 네. 고양이 뭐 염소 네. 삽니다 하고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트럭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고 가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봤던 우리 동네 개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가보면 있었던 개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 개들의 살아있을 때 삶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거든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1m짜리 목줄에 네. 묶여서 네. 네. 에피소드 1화 1m짜리 아주 짧은 줄에 평생 묶여 사는 개들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뜬장 네. 그 네, 발이 뭐죠? 빠지는 뜬장, 뜬장. 네, 뜬장에 철제 뜬장에 사는 개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두는 이유가 그분들이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때문에. 특별히 이게 뭐 잘못되거나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 못 하셔서 봤던 대로 해왔던 대로 하시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개들에게는. 여기 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게 인식 수준의 변화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한 맞아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재를 산채로 삶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그 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나와 다른 존재의 고통을 그만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선언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많은 법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이 동물보호 관련 법들이 계속 뒤로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법제화도 중요한 좀 것들이. 되고 다음 작품은 영화 화이트갓이라고요. 헝가리 영화예요. 13살 소녀가 있고 릴리라고 그리고 혼종견, 이제 흔히 믹스견이라고 하는 이 하겐, 하겐이 주인공인데요. 이 혼종견에게만 신고를 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설정이에요. 이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가상의 설정인데 그래서 릴리 아버지가 못 키우고 있다. 그래서 길에 유기하게 되죠. 그래서 릴리가 하겐을 찾아 나서지만 하겐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학대당하고 결국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네. 저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수백 마리의 우리 이제 멍멍이들이 시위를. 멋있는 장면을 시위가 연출한 아니라 진짜 반란을 재밌는 영화고요. 동구권 영화가 사실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 작품들 많거든요. 칸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를 했다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돈 맛을 알아버린 그들의 세태를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동물들을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칸 영화제 2014년에 주목할 만한 신선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설정이잖아요. 순종은 되는데 키워도 되는데 혼종은 왜 안 되냐 이 설정을 한 게 201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문제화된 난민 문제를 직접적으로 은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르넬 문드록초 감독이 이후에도 난민 문제에 계속 천착하면서 주피터스 문이라고 그 영화는 이제 난민이 주인공인데 초능력을 가지면서 또 유럽 사회에 좀 재미있는 일을 벌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영화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물 학대가 주된 내용인 이 영화에서 난민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문제라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보는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은유를 담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아직 안 봤지만 이제 그런 메타포가 담겨 있다라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우리가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묻혀 있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이게 조금씩 그 경계들이 보이고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라던가 또 뭐 감염자에 대한 확진자에 대한 어떤 배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잠들어 있었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요 반려견이 버려지고
나쁜 사람 만나면서 이제 폭력에 익숙해지고 폭력 그 상을 가지도록 이제 네. 훈련을 받는 과정이 나와야 돼. 어떻게 폭력이 전염되고 폭력스러워지는가를 굉장히 잘 만든 영화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길에 있는 개를 들개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이 위험하다고 엮이는 들개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반려견이었고 실제로 위험하지 않고 사납지 않았던 이제 생존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뭐 무서워 경계하면서 이제 사납기도 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잘 만든 영화입니다.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영화 끝나면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하겐의 네. 강아지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둘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주연 강아지 그 무슨 얘기죠? 강아지 두 마리가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를 다 소화하기에는 혼자 하기엔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끝나면 거기에 나와서 출연했던 개들은 다 길거리 유기견들이었는데 끝나고 다 입양을 보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의 그 폭력적인 장면은 다 연출한 거지 실제로 회를 가한 것은 한 장면도 없다. 그리고 우리 영화는 이 동물 보호하는 영화 만들기 가이드를 잘 따랐다. 거기 자막이 나와요. 30년 전인가 장자크 아노 감독의 베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그 총을 탁 맞고 피 터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 마지막 올라가면 이 장면 다 연출한 거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동물을 다룬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방송에서 출연하고 영화도 출연하고 많이 나오지만 그 동물들을 정말 잘 다루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심의도 좀 하고 규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헐리우드나 영국의 그 필름 메이킹이나 이 방송 관련 반려동물 동물 관련 규정이 수백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동물들이 촬영 중에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 예쁜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방송에 출연하여서 영화로 어디까지 많은 어려운 장면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보호되고 그들의 본성이 지켜졌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 목침이 없어가지고요. 라면 맛이 색깔이 참 예쁘네요. 예, 스티븐 돼지 핑커, 색깔. 네. 스티븐 정말. 핑커의 책이고요. 2014년에 뭐 뉴욕타임즈, BBC, 네. 세상의 모든 언론이 올해의 책이다라고 네. 주저없이 뽑은 선정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 관한 그 책이 아니고 예, 인류가 왜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연구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문명화가 된 것 같은데 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가 않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는가의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정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폭력의 기원부터 해서 지금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폭력의 양태와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폭력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 여성, 인종, 그리고 뭐 성적 지향, 아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 방대한 책에 그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은 대상만 바꾸면 네. 다 계속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궤도가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1970년대 이후에 함께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 폭력의 양태들이. 그래서 양적으로 보면 대단히 그 이전에는 많았었는데 특히 동물과 관련해서는 1975년에 피터 싱어에 의해서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사냥하는 가구의 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에서 동물을 해친 숫자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은 0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함께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 이 각주만 200페이지입니다. 얼마 걸리셨어요? 이거 읽는데 얼마 걸렸어요?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뒤가 각주고요. 거의 결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여성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스티븐 핑커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폭력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성화로 가야 된다라고 결론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여성화의 다양한 형태들은 직접적인 정치 권한 부여, 남성적인 명예의 허세를 꺾기, 여성이 원하는 형태의 결혼, 여자아이가 태어날 권리, 여성이 자신의 생식력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낙태나 피임을 얘기하겠죠. 폭력을 줄인 요인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 역사적 행진에서 뒤처진 지역들은 모든 분야의 폭력 감소에서도
뒤처졌다. 이것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폭력적 충돌이 좀 더 감소할 것임을 암시하는 희망적인 신호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여성을 이해하는 정도, 뭐 여성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도가 그 사회의 폭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더라라는 게 이 책에 좀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동물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영화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그냥 느낌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체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방대한 책을 목짐을 삼을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꼭 읽어보세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근원. 네. 쫓아서 간 역사적으로 쭉 파헤친 그 역사만 책을- 읽어도 굉장히 네. 재밌어요. 미국에 왜 총기 난사가 그렇게 많이 맞아요. 일어나는지 그 맞아요. 역사를 들여다보는 내용도 있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된 책입니다. 동물 홀로코스트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인간의 폭력성을 이렇게 쭉 파헤치는데 그 근저에 동물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이 결국은 모든 폭력의 근간이고 여성의 폭력을 줄이는 사회가 결국 다른 폭력을 줄여나가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이제 동물에 대한 폭력이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나치식 방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보면 정말 동물에 대한 착취나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 대한 폭력, 홀로코스트, 나치의 홀로코스트로까지 이어져 왔는가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물해방 운동가들이 알고 보면 그 전에 나치의 어떤 그 생존자였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어떤 자기의 어떤 폭력들에서 생존해서 또 다른 약자인 동물들을 돕는 자기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에서 그 노예 해방 운동을 당시에 주장했던 그분이 RSPCA를 창시했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에 그런 내용들이 물론 노예제 해방 그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추긴 한데 되게 인상 깊게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근데 RSPCA라는 동물 보호 그런 잔인함 방지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약자에 대한 시선 결국 동물로까지 가는. 되게 저도 한마디 하면 슬라보의 지적 철학자가 쓴 폭력이란 무엇인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직장에서 그 한 직원이 뭔가를 매일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한번 걸려봐라. 그래서 딱 퇴근하는 거 잡아서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수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보고 이제 분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수레를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 그러면 그 폭력이 하나의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많이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문제도 파악하고 그러는데 폭력이 생기는 구조적인 틀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떤 폭력의 역사를 쫙 훑어봤더니 결국은 여성의 문제로 가더라라고 하는 결론처럼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동물로 가는 거고 동물에 대한 폭력이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노동 문제, 뭐 전쟁, 뭐 다 이제 섞여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동물권의 이제 요즘 그 하나의 새로운 풍조라고 그럴까? 가볍게 들어왔다가 무겁게 나가는. 완전 가벼운 영화를 하나 제가 에피소드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그 히마와리와 나의 7일이라는 영화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추천받고 봤거든요. 네. 최근에 어떠셨어요? 봤는데 눈물이 나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랑의 생각도 너무 또 나고. 가볍지가 않네. 근데 그게 그 눈물이요 감동의 눈물이에요. 네, 불편하고 슬프고가 아니고요. 되게 정말 감동해서 뭉클해서 나오는 눈물인데 거기 보면 그 한순간에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전락하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어떤 노부부의 사랑을 받던 반려견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서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제 남은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 개는 주인 없는 개가 돼서 하루아침에 막 그 어린 학생들이 막 스프레이 뿌리고 이러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유기견인 거죠. 근데 사실 어제만 해도 정말 사랑으로 길러진 개였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보호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극적으로 그 보호소에는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원에서 일하게 됐지만 그 동물원이 폐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호소에 와서 동물을 살리기보다는 유기견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이제 또 힘든 영혼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요. 근데 그분이 이 히마와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 반려견이었던 유기견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얘기하실 건 아니죠? 네, 혹시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물어요. 어떤 순간에 왜냐면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보호소에 있는 관리사 결국 물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진실을 알아요. 거기서 아 사랑받았던 개구나. 왜 꽉 못 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깨달아요. 아 이 개는 이렇게 꽉 못 무는 걸 보면 물어본 일이 없고 그 얘기는 사람 손을 탔었고 사랑받았던 얘기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풀려나요. 아직도 그 장면이 네, 너무 기억에 감동적이네요. 그 작은 거에 담겨 있는 진실 그리고 그거를 볼 줄 아는 능력. 그게 이제 생명을 결국 네. 살리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네. 맞죠?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이제 주인공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거든요. 이제 딸이 이제 아빠도 동물 사랑하고 하니까 아빠는 제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아빠는 그걸 숨기고 있죠. 수많은 동물들을 어쩔 수 없이 안락사 시켜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걸 딸에게 숨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 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빠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다 이제 숨기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봐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감독님께서 잡식 가족의 딜레마를 만드신 이유이기도 하다면 그 영화 속에서 그 장면 너무나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거예요. 네. 꼭 보고 싶어요. 더 말하고 싶은 네. 거 많지만 네. 보시는 걸로 더 이상 스포를 하지 않죠. 진짜 고맙네요. 동물 그리고 영화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에 네, 책 그리고 책. 저희는 작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일이 네, 그리고 또 평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교수님처럼 이렇게 어떤 저는 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도 많고. 중요한 게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담아냈을 수 있지? 무리를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끝으로 정말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하여튼 뭐 코로나 사태인데요. 네,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긴 하는데 네, 우리 넘어진 김에 쉰다고 좀 한 박자 쉬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게 마스크나 방역으로 해결될 일인지 좀 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지 어디로 가고 있었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일 먼저 좀 한강동교 영화를 보고 네. 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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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재밌었습니다. 얘기가 좋은 것 같아서 진짜.